안녕하세요, 테일사고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어 기출을 대하는 태도 보충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예전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 전에 올린 D301 영상을 봤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포인트 얘기하면서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붙여서 간단하게 영상 만들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기출 분석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는 건 6평 이후에 올리는 영상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영상에선 여러분이 당장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위주로 얘기해 볼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설명했던 국어 분석 5단계인데요.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들, 질문 많이 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 시간 재고 푸는 단계인데, 일단 어떤 컨텐츠를 풀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혼자 회차별 기출을 푸는 거, 혼자 유형별 기출을 푸는 거, 인강을 보는 거. 이번 영상에선 회차별 기출이 뭔지, 유형별 기출이 뭔지, 장단점 이런 건 설명 안 할게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어 4등급 이하는 인강을 추천합니다. 혼자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성적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에서 4단계는 혼자 공부하고 5단계로 인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강을 이미 들었거나 인강을 듣지 않았지만 국어를 좀 한다, 평소에 1, 2등급 나온다 이런 경우엔 혼자 기출 분석 하셔도 되는데, 회차별 기출, 유형별 기출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단 지금이 6평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인데, 지금은 이제 긴 호흡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유를 설명하면 끝이 없고 오늘은 결론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적어도 시험 한 달 남은 지금 시점에선 다양한 이유로 회차별 기출을 보는 것을 추천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국어 시험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올해와 똑같은 유형의 평가원 기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6평이 한 달 남은 지금 시점에서 선택지가 2개로 나뉘는데, 1. 유형별 평가원 기출 플러스 올해 출제된 사설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 2. 선택 과목 문제가 빠진 평가원 기출 문제를 60분 재고 풀기. 2번은 평가원 기출을 많이 안 본 경우에 선택하시면 되고, 선택 과목은 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1번은 이미 평가원 기출을 좀 많이 봐서 평가원 기출로는 실전 연습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1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사설 모의, 교육청 모의 같은 경우는 2단계를 생략하고 1, 3, 4, 5단계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원 기출 분석하든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풀고 채점하고 제대로 피드백하는 정도면 괜찮아요. 마다야 같은 책이 이제 2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는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은 EBS-IE에서 기출문제 다운받으셔서 16번부터 45번까지 60분 재고 푸시면 됩니다. 다음은 2단계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요. 2-1 꼭 채점 전에 분석하셔야 되고, 2-2 분석하실 땐 실전 분석과 사후적 분석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가장 쉬운 예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건 사후적 분석이죠. 사후적 분석도 당연히 국어 실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실전에서 할 수 있었던 것과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실전에서 모르는 단어를 알려주는 사람 없으니까요. 실전 분석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읽었어야 되고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막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을지 등등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실전 분석이고, 단어를 찾아본다거나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하는 거 깔끔하게 구조도로 정리한다거나 실전에서 할 수는 없지만 국어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것들, 그런 거 사후적 분석을 명확히 좀 구분을 하세요. 어디까지 실전에서 가능한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실력 따라 다릅니다. 실력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 실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2-3 제가 모든 선지 하나하나 보면서 아리까리한 선지들은 전부 형광펜으로 체크하라고 했었죠.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건데 대충대충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형광펜으로 체크한 선지 말고는 틀리지 않도록 연습해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는 실력이 늘어나고, 그 실력이 늘어나야 국어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모든 선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선지가 나올 수도 있고, 시간 문제로 모든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시간 부족으로 고민하는 경우에 이 형광펜 연습을 열심히 해서 적어도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확실히 안다면 확실히 정답이라고 판단되는 선지를 고르고 다른 선지 안 읽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형광펜 체크를 대충 연습해서 형광펜 체크 외에서도 오답이 나는 경우에 본인도 불안해서 그냥 답을 고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손가락 걸기에도 할 말이 많기는 한데 일단 오늘은 생략할게요. 다음은 3단계 채점입니다. 꼭 1차 분석을 제대로 하고 채점을 하세요. 먼저 채점을 하면 1차 분석을 할 때 답에 맞춰서 생각을 끼워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1차 분석을 한 다음에 채점을 하시고요. 다음은 4단계 2차 분석입니다.
이때 형광펜 치지 않았는데 틀린 것들 정말 유심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형광펜 친 것 외에 틀리는 거 0개에서 2개 정도 나오는 정도가 1차 분석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개가 넘어가면 그냥 1차 분석 시간을 더 늘리고 조금만 아리까리해도 형광펜을 다 치세요. 국어는 우리말이라서 뭔가 대충 보면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 5단계는 해설과 비교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설을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당연히 가능하죠. 해설을 보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글을 읽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강을 5단계로 활용하는 경우에 들으면 뭔가 엄청 이해 잘 되고 뭔가 내가 국어를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 쉬운데 착각 맞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보았다고 가정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읽었어야 됐고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지, 실전에서 막히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해보고 답을 내야 합니다. 국어는 특히 남이 푸는 걸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전과 사후적인 분석을 딱 구분해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딱 간단하게 전반적인 기출 분석에 대한 태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공부한 국어 공부법과 거의 충돌하지 않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기출 공부법이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6평 이후에 새로 올리는 공부법 영상에서는 좀 더 세세하게 문학 비문학에 대한 설명도 하고 각 단계별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충 영상의 느낌이라 좀 날림으로 설명한 감도 없잖아 있는데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